여러분은 최강의 철학자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 철학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은 철학이다. 서양 철학사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플라톤, 그리고 물이 되어라 이소룡입니다. 아무리 이소룡이지만 어떻게 플라톤과 비교하느냐라는 댓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두 인물을 묶은 의도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브루스리와는 무술 수업보다 철학적인 토론을 더 많이 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소룡이 창시한 절권도는 무술이라기보다 무술 철학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아 발견입니다.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나서야 어떤 상황이든 유연히 대처하고 편견 없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소룡이 철학을 전공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연극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세출의 스타로 남은 이유는 그의 무술 실력보다는 철학적인 면임을 부정 못할 것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그의 철학을 세상에 알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Be water, my friend. 이소룡 역시 물이 되어라로 대표되는 노장 사상을 서구의 대중들에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죠. 그러나 플라톤이 서구 철학에서 절대적 영향을 끼친 이유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아닌 그만의 독자적인 이데아론 때문입니다. 이후 서양의 모든 철학가들은 이데아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반론하며 발전하였기에 화이트헤드는 지난 2000년간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고 표현한 것이죠. 이소룡 역시 태극권, 영춘권, 복싱, 유도 등 다양한 무술을 익혔으나 결국 절권도라는 아무 스타일이 없는 무술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수많은 무술가들, 스포츠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과 대중들이 이소룡을 정신적 스승으로 여기게 됩니다. 정신적 스승 역시 철학자의 범주로 인정하신다면 이소룡은 피지컬적으로 최강의 철학자일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소룡의 철학적인 면만큼이나 플라톤은 강력한 파이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플러로서 큰 키에 엄청난 거한이었다고 전해지며 레슬링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이름 자체가 넓다는 뜻으로 그의 레슬링 코치가 플라톤의 어깨를 보곤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레슬러를 접한 전문가의 눈에도 어깨가 유난히 넓어 보였으니 요즘 말로 하면 어깨 깡패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리스 4대 제전 중 하나인 이스트미아 경기대회에 레슬러로 출전하여 2번의 우승 기록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1대1 격투 스포츠에서 타고난 피지컬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습니다. 체급 제한이 없던 당시의 레슬링 경기에서 플라톤의 피지컬은 더욱 빛을 발했을 것이며 당시에 어떤 철학자들과 대결해도 결코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철학자가 육체적으로 강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겠습니다만 당시의 관념에서 육체적 완전함은 도덕적 완전함과 일치하는 것으로 우승한 운동선수들의 근육질 몸은 철학적 이상을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운동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을 큰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 역시 레슬링에 도전한 적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이 특이하게 격투에 관심이 있어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 강한 것이 아닌 학자와 남성들이 육체적으로 강함을 추구하는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우월했던 것입니다. 플라톤은 청소년들에게 전장에서 스탠드업 그래플링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레슬링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폭력을 위함이 아닌 레슬링을 통해 인내, 용기, 자율성을 키워 완성된 인간으로 성장시킨다고도 하였습니다. 마치 무술도장의 홍보 카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술가에게 철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은 강함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탐구하는 철학자가 수련을 통해 강해졌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그 철학가의 사유가 깊이 있고 그의 삶마저 본받을 만하다면 현자급세에 오르게 되겠죠. 이렇게 플라톤은 지, 덕, 체를 모두 갖춘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 인간의 표본이었기에 최강의 철학자로 소개하였습니다. 아니, 철학자를 소개하면서 그의 사상은 너무 건너뛰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이데아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이데아를 항구적이며 초월적 실제라고 설명하며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현실에선 완벽한 원을 그리려 해도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원이란 이데아를 인정하기에 어설픈 원도 원으로 인지할 수 있다며 말이죠. 예전에 여자친구가 잘생긴 건 아니지만 자기 취향은 소지섭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생김이라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지금은 소지섭이 잘생긴 거다 했죠. 그랬더니 아니다. 원빈은 뭐냐? 조선시대로 원빈이 타임슬립한다고 못생겨지진 않는다. 잘생긴 건 시대랑 상관없고 변하지도 않는다. 이 그림은 라파엘의 그림으로 플라톤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이데아론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을 묘사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It is like a finger pointing away to the moon. Don't concentrate on the finger or you will miss all that heavenly glory. 이소룡의 이데아는 아마 이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Do you understand? 여러분들의 활발한 댓글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